이세영이 눈물 흘린 그날. 그 진짜 사연을 밝힌다. 어린 시절부터 스크린 위에서 딸바보로 수없이 아버지를 연기해온 이세영이 실제로 카메라 앞에서 감정을 터뜨린 그 순간 뒤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음을 경고한다. 닥터존에서 뇌사 판정을 받은 아버지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장기 기증을 결심했던 딸의 가슴 절절한 이별. 카이로스에서 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연결해주는 아버지의 시계를 꼭 쥐고 흘린 눈물. 모텔 캘리포니아에서 사고 뭉치지만 딸의 곁을 지키려는 아버지에게 뾰족한 말투로 호통치면서도 진심으로 챙겨주던 현실적인 부녀의 다정함. 그리고 법대로 사랑하라에서 아버지의 억울한 진실을 마주하고 오열하던 장면까지, 이 모든 연기는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그녀가 실제로 겪은 아버지와의 기억이 묻어났기에 시청자들의 가슴 깊이 스며들 수밖에 없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녀를 무너뜨린 건 어린 시절 실제로 병석에 누워있던 아버지를 돌보던 기억이 닥터존 촬영 현장 한복판에 되살아난 것이었다. 차갑게 식어가는 연기 소품이 아니라 실제로 죽음 앞에 선 한 인간으로서의 아버지를 떠올리며 꺼내놓은 비탄은 카메라 너머로 전해져 스태프들마저 숨을 죽이게 만들었고, 그날의 눈물은 단지 대본에 적힌 대사가 아니었다. 또 카이로스의 하네리처럼 그녀에게 유품으로 남겨진 건 시계 하나가 아니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아버지와의 연을 놓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순수한 마음이었고, 그 마음은 자신의 연기에도 깊이를 더해주었다. 하지만 그 깊이는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로 다가와 카메라 앞에서 고스란히 터져나왔고, 이는 이세영도 예상치 못했던 감정의 폭발이었다. 모텔 캘리포니아에서 티격태격하면서도 결국 아버지를 보살피던 모습은 실제로는 촬영 전날 밤 늦게까지 병원에 있었던 아버지를 상기시키며 만들어진 리얼리티였다. 그녀는 그날의 촬영을 마친 후에도 한참을 울음을 멈추지 못했고, 스태프들이 건넨 담요에 얼굴을 묻은 채 수분을 훔치며 이 감정은 연기가 아니에요 라고 조용히 말했다. 이처럼 겉으론 환한 미소의 배우 이세영이지만 그 눈물 뒤에는 연기 인생 내내 감춰왔던 가족사와 사랑, 이별의 기억이 도사리고 있다. 진정한 슬픔을 마주할 때 사람은 강해지듯 그녀 역시 그날의 눈물을 딛고 한 단계 더 성숙해진 배우로 거듭났다. 이 모든 진실을 안 당신에게 묻는다. 진짜 감동을 경험할 준비가 되었는가? 다음 파트에서 그녀가 눈물로 씻어낸 상처를 어떻게 연기로 승화시켰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얻은 새로운 연기 철학과 인생관을 낱낱이 파헤쳐본다. 이세영이 눈물을 넘어 얻은 진짜 깨달음은 감정의 진실성이 곧 연기의 생명이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닥터존에서 눈앞의 가짜 사망 선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느꼈던 무력감과 죄책감을 대입함으로써 단순한 비극적 순간을 넘어 인간 본연의 연민을 불러일으켰다. 그 경험은 그녀를 감정을 소비하는 배우에서 감정을 공유하는 배우로 바꿔놓았고, 이후 작품 선택 기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카이로스의 촬영에 들어갈 때 이세영은 기존처럼 대본을 암기하는 차원을 넘어 캐릭터 하네리의 심리 지도를 직접 그렸다. 아버지의 시계라는 유품이 가진 상징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제로 오래된 시계를 수집하고 그 시계가 멈추는 순간에 대한 두려움을 몸소 체험해보려 시계 방수를 풀어 헤친 일화는 이제 전설처럼 회자된다. 그 결과 화면 속에서 하네리가 시계를 바라보는 그 짧은 순간에도 시간이 멈춘 듯 그녀의 눈빛이 무겁게 가라앉아 관객의 심장마저 멈추게 만들었다. 영화 모텔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세영만의 리얼한 부녀 케미를 완성하기 위해 실제로 촬영 전날 밤 촬영 감독에게 부탁해 시골 모텔방 한켠에 머물면서 아버지 역할 배우와 진짜 부녀처럼 대화하고 투닥거리며 마이너 소품들을 직접 챙기는 연습을 거쳤다. 그 결과 카메라가 돌아가기 전에도 티격태격하던 모습 그대로라는 호평과 함께 연기인지 현실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찬사를 동시에 받았다. 이 경험을 통해 이세영은 연기의 현장성을 다른 누구보다 중요시하게 되었다. 한편 법대로 사랑하라의 고비는 단순한 오열 장면을 넘어 그녀의 가치관 자체를 흔드는 순간이었다. 아버지의 사건 진실을 마주하며 울부짖을 때 이세영은 연기의 동기보다 진실을 알게 된 딸의 분노와 배신감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 실제 사건 기록을 탐독했고, 그 진위 여부를 묻기 위해 검찰 기록까지 확인했다. 이러한 치밀한 사전 준비는 눈물 연기의 몰입도를 극대화시켰고, 이후 그녀는
연기는 직업이 아니라 삶의 연장선이라는 자신의 연기 철학을 공식화했다. 이처럼 연기라는 틀 안에서 아버지라는 근원적 관계를 반복해 탐구하면서 이세영은 스스로도 몰랐던 감정의 지도를 재발견했다. 그녀는 최근 인터뷰에서 숨기고 싶었던 상처를 온전히 꺼내 보였기 때문에 비로소 자유로워졌다고 고백했으며, 그 고백은 많은 시청자들이 자신의 가족사와 부녀 관계를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 경험들을 토대로 이세영은 후배 배우들을 위한 감정 코칭 워크숍을 기획 중이다. 워크숍에서는 가장 솔직했던 순간을 떠올리고 그 기억을 존중하며 연기 언어로 재구성하는 법을 가르칠 예정이며, 이는 그녀가 눈물로 맞이한 자기 연민이 단순한 개인적 치유를 넘어 예술적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증거다. 지금 이세영은 새로운 선택지 앞에 서 있다. 그녀는 앞으로 아버지라는 관계를 넘어서 모성, 연대, 사회적 책임 등 더 넓은 스펙트럼의 인간관계를 연기로 풀어낼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미 차기작으로 과거사 청산을 주제로 한 시대극을 검토 중이다. 그 작품에서 그녀는 스스로가 겪은 가족사의 그늘을 투영함으로써 관객들에게 또 한 번의 깊은 울림을 선사할 것이다. 이 모든 여정은 단지 눈물의 순간으로 기억되지 않는다. 그것은 이세영이라는 배우가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고통을 연기로 승화시키며 그 연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치유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과정의 일부였다. 이제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그녀가 그 눈물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았을 때 비로소 연기의 경지에 다다랐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이세영이 눈물 너머에 숨겨둔 또 다른 이야기를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제 이세영이 눈물로 개척한 길 위에는 더 이상 딸이라는 한정된 역할만이 놓여있지 않다. 그녀가 마주한 수많은 감정의 파편들은 배우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탈바꿈했고, 그 중심에는 진실을 향한 용기가 자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단순한 부녀 관계를 넘어 인간과 인간이 나누는 가장 원초적인 사랑과 배신, 그리고 화해의 형태를 탐구해온 그녀는 조만간 시대극 과거사 청산 현장에서 또 다른 눈물을 준비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이세영은 수백 년 전 고문 기록과 가족사 문헌을 직접 조사해가며 대본 속 인물이 겪는 고통의 실체를 피부로 느끼고자 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뿌리 깊은 트라우마조차 연기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렇게 완성된 그녀의 연기는 단순한 액팅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인간사의 무게를 짊어진 증언이 된다. 그녀가 기획 중인 감정 코칭 워크숍 또한 같은 맥락에서 시작되었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각자 가슴속 깊이 숨겨온 상처를 마주하고 그것을 새로운 서사의 연료로 승화시키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며, 이세영은 그 경험을 통해 연기는 나만의 무대가 아니라 모두의 무대임을 설파할 예정이다. 결국 그녀가 흘린 눈물 한 방울은 관객의 가슴속으로 이어진 작은 통로였고, 그 통로를 통해 감정의 진실을 마주한 이들은 각자의 이야기로 나아갈 힘을 얻는다. 이 모든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눈물로 점철된 그녀의 과거가 곧 열정으로 폭발할 미래의 서막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당신이 이제 그 무대 위로 함께 올라갈 용기가 있는지 묻는다.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